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4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45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여러분의 문자 상담,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스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면 레스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하면서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2388.46포인트입니다. 9.8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폭 키웠고요. 0.41%나 상승합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IT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나 삼성전기 이런 대형 IT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 2378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2389포인트까지 약 11포인트 정도의 위아래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로 지금 전환한 뒤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86억 원 사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142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였습니다. 기관은 691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거래소에 비해서 잘 가지 못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어땠는지 일중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670포인트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나 했는데 이내 상승폭 내줬고요. 668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포인트도 668.39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박스권 장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 오늘 코스닥 지수고요. 수급 주체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6억 원까지 줄고요. 이대로 가면 장 마감쯤에는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개인만이 107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8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정도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 시간보다 1136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월요일에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반도체주, 서울반도체,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5종목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는데요.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11.45% 상승하고요. 오늘 장중 고가는 30만 원을 터치하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급등세가 이어갔습니다. 임랄디 유럽 허가 임박 소식에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 흐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번 한 달만 해도 상승폭이 엄청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양대 산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자 들어간 종목들이 잘 달리는데요. 삼성전기 역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1만 원까지 오늘 터치를 하는 모습들, 9%가 장중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삼성전기 오전장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10만 원을 넘었으니 단기적으로 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11만 원대까지 지금 강하게 터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인쇄회로 기판 없이 반도체 패키지 양산을 지금 들어갔다고 하고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듀얼 카메라 등의 호재가 워낙에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반도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달리는 종목 IT 반도체주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 쾌속지수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240만원 그리고 67,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원익 IPS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LED 종목이죠. 치킨게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21,100원, 오늘 9% 급등. 전체적으로 오늘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할 것 없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못 가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못 가는 장입니다. LG노텍, 서울반도체 고공행진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반도체 예전의 아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도 지금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올해만 해도 지금 엄청나죠. 32,000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일단 경유값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주말 내내 나왔습니다. 휘발유값과 대비해서 120%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정부에서 그런 검토는 아직 사실 무근이다, 루머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일진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일중 12%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일까요? 액션스퀘어, 대주전자재료, 타이거일렉, 대한해우, 그리고 보르네오까지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액션스퀘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신작 블레이드2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3.6% 상승인데요. 장중에는 일단 7,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윗골이 달면서 지금 좀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블레이드2 기대감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역시 오늘 좋은 흐름들 이어가는데요. 이 종목 역시 장중에는 7,2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빠져내려왔는데 오늘 상승의 이유를 보니 전장차 MLCC 수요가 상승하고요. 삼성의 단독 공급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윗골도 달고 좀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타이거일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일렉 역시 오늘 상한가에서 지금 살짝 풀려있는 모습인데요. 8,390원대입니다. 현재도 급등 상황 이어가는데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테스트용 PCB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 부분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지금 1조 2천억 원대 수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중에 8% 정도의 흐름, 장중 고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업황이 그래도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해운은 2만 원대부터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시세를 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1조 2천억 원대 LNG 전용선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 종목 보르네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네오는 최고령 가구업체입니다. 정리매매 첫날인데요. 보시다시피 86%나 하락하고 있는, 폭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1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 상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장 장기환 부장의 5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휴원스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하면은 우리가 휴원스 지주회사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원스를 갖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지주회사에 관련해서 이제 휴원스 글로벌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에서 현재 보톡스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회사 휴원스의 훌륭한 기업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톡스에 관련된 이슈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크게 좌우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휴원스 글로벌에서 보톡스를 국내 1상,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현재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중남미 쪽에 현재 보톡스를 이제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내 임상이 완료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어떤 보톡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이 크게 두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에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이 조만간에 임박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휴원스 글로벌에 대해서 매수가 4만 원 그리고 목표가 4만 8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요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현재 단기 2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3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닛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테스트를 위주로 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 시설 투자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것이 바로 실적과 연결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창출돼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은 최근 들어 야금야금 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조만간에 휘날의 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보유하고 관망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어느 때보다 올해가 이제 최고의 기업 환경이 양호한 그런 올해가 2017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도 이제 과거에 2015년도에 19,700원대 이상의 어떤 가격도 한번 넘겨보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부 하이텍 보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역시 우리가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메모리 일반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의 장비,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 부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설계된 분야를 이제 제조해주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가 현재 동부 하이텍을 보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전년도 이전에 어떤 영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됐던 부분이 금년도 차입금 상한이라든가 이런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서도 이미지 반도체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 회사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 동부 하이텍이 올해 지금 현재 구간은 대세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3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 자체는 재차 3차 상승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차 상승을 할 때는 과거의 주가 흐름과 틀리게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주가가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러, 미용 성형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휴젤이나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어떤 필러 부분이 성장을 이어지면서 주가가 50만 원대가 넘는 이런 최고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케어젠 역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권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80만 주에 대해서 그 블록딜이 성사된 이후에 그 한 달 정도의 원래 그런 기간이 거쳐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거쳐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케어전 자체도 역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의 흐름도 괜찮다라는 분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그 SK 그룹, 최근 들어서 SK 그룹 자체에서 바이오 분야에 적극적인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케미컬을 비롯해서 SK 바이오텍 이런 분야가 그 아일랜드의 그 BMO 회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한 그런 어떤 입지를 강하게 굳혀가는 이런 양상을 SK그룹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그 분야 중에서 화장품에 쓰이는 원재료, 그리고 의약품에 쓰이는 재료 이런 부분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날수록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화장품 주가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이 회사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1차 상승을 이제 양호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금의 가격은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인 그런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분명히 이 회사도 최고의 한 해를 광고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차 상승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가격이겠지만 매수를 해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까지 들어봤고요. 추세 공략주가 지금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이네요. 이정남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지금 3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각에 저희가 네.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SK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원료 가격의 절감으로 인해서 화학과 필름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가격이 지난 3월에 1,950불에서 2,100불로 인상된 효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반대로 핵심 연료인 프로필렌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887불에서 830불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PG나 PGG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하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름 사업 부분 역시 원료인 EG와 TPA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150불 그리고 20불 정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포장재 필름 가격은 소폭 인상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10월에는 또 화장품 보습제 PG의 증설이 완료가 돼서 기존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확대가 되게 되겠고요. 이미 글로벌 주요 화장품 업체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서 연간 900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SK 바이오랜드, SK 텔레시스, SK 시솔믹스 같은 계열사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계열사에서도 소폭의 실적 개선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동사 같은 경우는 SKC 하스의 인수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가 되는데요. 기존의 지분이 49%에서 지금 100%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3분기부터 연결 실적이 반영되게 됩니다. 작년 매출이 2,700억, 영업이익 200억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내년 5분기로 반영될 경우에는 동사 실적 개선에 충분히 기여해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 하반기 중으로 자사주 취득이 2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의 하방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써줄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만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팀장님? 네, 대하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 수주 그리고 지하철 보수공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받고 있는 1,900원 초반대가 이전에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게 됐을 때 이제 목표가는 2,1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정해드렸던 손절가가 이제 1,95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이제 손절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써 손절가는 1,9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운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모멘텀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보안 관련주고요. 생체인식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은행 활성화 됐을 때 생체인식 시장이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완만하게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3,200원대는 웬만해선 붕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목표가 한 3,400원 정도 보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우수 AMS였는데 우수 AMS가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탄력이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신규 종목 브레인 콘텐츠로 종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회사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콘텐츠, IT, 텍스 리펀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GTF는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브레인 콘텐츠 2014년 피인수된 이후에 현재까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콘텐츠는 이제 동사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크지 않은데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발칸 삼아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최근에 다중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재가 1,140원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되신다면 목표가는 1,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9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모두 이전 고점과 저점에 잡혀 있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염두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세가 한 8%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목표가에 또 5,000원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밀리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목표가 5,000원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재진입을 굳이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진입을 이제 못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매도를 못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재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복 관련주 어차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 시점에서 스맥 같은 경우 보유하시고 5,000원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제 매각했다라는 이슈부터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이슈 있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리니지엠이 개봉된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리니지엠의 성과가 또 좋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그냥 차익 실현 상태를 유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수정해드렸던 목표가죠. 33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이야기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도 추세 공략주가 또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입니다. 박남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자, 이 시각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나요? 예, 오늘 재료가 하나 좀 나오고 또 추세적으로 좀 상승 반영돼서 미래나도 좀 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에 50만 개 공급은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반도체 회사 퀄컴사에서 네이버와 인공지능 스피커 전략적 협업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좀 유심히 보게 된 부분이 네이버가 9월 달에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 웨이브를 출시하는데요.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퀄컴의 칩을 거기다 탑재를 하기 때문에 퀄컴의 인공지능 스피커 전용 칩 플랫폼에 동사의 TMG MEMS 마이크로폰 200만 개가 추가 납품 협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회사 상신전자가 상장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 중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양칼 물질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에코프로의 그 지분 갖고 있는 동사에 좀 유심 불편한 지분 3.8%를 보였기 때문에 지분 차익 126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좀 개선돼야 될 시점이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에서 9월 달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8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 퀄컴의 최신의 스냅드래곤 836 칩셋이 탑재 예정인데요. 여기에 동사의 그 PM조 MEMS 마이크로폰이 같이 칩셋 형태로 납품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일본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본 차트 올려보시면 그 두 주간의 그 개미핥기가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음봉 6개가 출연한 이후에 양봉 2개 출연하고 오늘 상승 시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공략주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급등의 맥점은 6,800원 돌파 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물량을 좀 모아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5,9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미래 나노텍 종목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66번님께서 케어젠 67,0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67,000원 정도면은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인데 지금 그 케어젠의 그 주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난 그 6만 원을 그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난 그 고점이 한 7만 6천 원대 됐는데 이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6만 8천 원이 깨지면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 형성이 6만 8천 원에 됐으면은 바로 지금은 7만 원대인데 그것을 깨져버렸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어떤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바로 깨지지 않고 갔으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6만 7천 원에 깨져서 6만 6천 원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깨지면은 1, 2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큰 하나의 그 양대 음봉이 나오면서 6만 8천 원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정적으로 기간 조정만 거치면은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도 역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과정이 됐을 때 주가의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더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좀 더 이렇게 진행을 보시면서 어떤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젠에 대한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5933번님 신원종합개발 8,5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때요? 신한종합개발은 제가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선 재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 테마주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언제든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당장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양봉을 치고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하시려면 7,300원 위로 오히려 주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 종목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7,300원 이상 정도에서 물량을 더 실어서 한번 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300원 회복 시까지는 홀딩하시고요. 7,300원 위에서 추가 매수, 그때 목표가는 한 7,800원 정도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시점에 한번 다시 재진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저녁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장기환 부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파워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일단은 1차 상승이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상승의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그 6,000원대부터 이제 5,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급락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3개월간의 또 기간 조정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최근 들어서 CB 전환 물량이 한 80만 주, 3,798원짜리의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수익 난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로직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카메라 모듈입니다. 과거에 이제 파워로직스는 그 PM이라 해갖고 우리 파워과에 관련된 여러 장비를 많이 그 생산하고 소모품도 생산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분야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카메라, 그러니까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적극적으로 이제 생산하면서 그 매출액 비중이 이제 60% 이상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휴대폰 갤럭시 SA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연결 기준으로서 아주 좋은 실적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천억이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로서도 최근 들어서 그 물량 소환만 마무리되면은 조만간에 2차 상승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상승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회사의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든가 이런 분야의 그 회사들도 올해 실적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그 전반적인 이런 회사들의 실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한원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냉방 그리고 난방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의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매출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이 좀 월등히 좋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납품이 되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 그 엔진에 의한 열로다가 난방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그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원 시스템 자체가 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열관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웬만한 그 전기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실적이 일단은 좋아지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좋은 그 부품주나 이런 최근에 실적을 보이고 있고, 주가 상승이 아주 양호한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역시 무거워서 그렇지만 한원 시스템도 어떤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제 한원 시스템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현대상선을 보겠습니다. 역시 그 현대상선 역시 기간 조정의 그 구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뭐 1차, 2차, 3차의 상승을 한 거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낙폭에 대한 그 회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1차 상승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2분기부터 운임이,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인상이 되고 있죠. 그 분야에 이제 3분기부터 또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면은 과거의 그 적자폭이 이제 많이 그 회복되는 이런 실적을 보일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8,000원대의 주가 조정 자체가 앞으로 상승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8,400원대면 역시 저점 부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진 그런 글로벌 경기의 그 해상 운임,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분야가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시도 지난 그 7,000원대부터 상승한 그 13,000원대까지는 상승으로 보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체가 1차, 2차, 3차 올라갔다기보다는 어떤 낙폭에 대한 일정 정도 반등. 이거는 그 우리가 큰 흐름 봤을 때 주가가 1차 상승이다, 2차 상승이다, 대세를 논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1차 상승이다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주가를 접근하시는 게 좋은 그런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이 11,500원 이상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 이후에
분명히 1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12,000원 이하면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관점. 지금 현재 11,950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현재가로 매수가도 된다라는 그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 이제 PCB 관련된 기술력이 월등히 우월한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BH, 인터플렉스, 이녹스, 코리아 서킷, 대덕 GDS 다 이제 PCB 내지 PCB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런 종목 이제 BH 같은 경우는 한 1년 만에 6배에서 8배가 올라간 상태고 인터플렉스 5배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많은 종목에 코리아 서킷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페타시스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자본금이 4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주가를 회복하는데 일단은 성공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거래량이 지난주부터 일단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의 저점으로 지속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체 개별 수익이 좋은데 연결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게 지난 그 중국에 있는 자회사의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337억의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앞으로 시설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먹거리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면은 앞으로의 실적, 올해 하반기부터의 실적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5종목도 가봤고요.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이번엔? 네, 네오오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오토는 자동차 부품주죠. 완성차의 기어를 비롯한 부품 납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대형 기어에 대한 납품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반등 후에 그 저항 구간에서 밀렸다가 다시 양봉을 좀 띄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보유하기에는 여전히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모멘텀, 펀더멘털적으로도 절대 비싼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하시는 관점. 제가 정해드렸던 목표가 이제 9,200원입니다. 전 고점이죠. 9,200원 정도까지 노리고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캠시스 보겠습니다. 캠시스도 제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아주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소폭 상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시장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요즘에 IT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주 순환매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때문에 캠시스도 재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당연히 이제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제가 3,400원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3,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래 신일산업인데 신일산업이 이제 1차적인 시세를 주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신일산업을 빼고 유스홀딩스로 종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홀딩스는 한진해운홀딩스의 사명이 바뀐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선박관리,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은 해운 IT 기업입니다. 최근에 해운주가 그 비용 절감 목적에서 IT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사이버로지텍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역시 모회사인 유스홀딩스가 이 수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많이 올랐다가 눌림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당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매수가 현재가 종가 예상되는 8,780원 구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네,
이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하프론텍스를 차익 실현하신 분이라면 재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태양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경영권 분쟁 관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오늘 그 장중에 5.8% 정도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800원은 약간 모자란 수준입니다. 윗꼬리가 달릴 때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짚고 돌아 나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800원을 잡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00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2,300원, 비중 1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수가보다 소폭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400원 정도인데, 크게 걱정할 가격대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은 그 유가 하락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라든가 이제 조선주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초대에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일단은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악성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은 분명히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앞으로도 하락한다라면은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더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그런 구간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도 될 정도의 자리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7321번님께서 캠시스 3,120원의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캠시스는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선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120원, 오늘 종가상 약간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이거나 하지도 않아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이제 캠시스가 모멘텀이 약간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움직임이 다른 종목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한 시간이 짧게는 한 주 정도, 길게는 몇 주 정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물량도 20%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유하시는 가격에서 목표가는 약 3,400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세가 한번 들어오면은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모멘텀이 있고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걸로 봐서는 수급이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2,95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저가가 있었던 가격이고 웬만하면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봤고요. 벌써 3시 26분 2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동시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체결지수 확인하시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39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0.5%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들 2370포인트대부터 2390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대형 IT주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등등의 종목들이 잘 달린 지수를 견인한 날입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삽니다. 237억 원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줄었네요. 15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기관이 792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선 48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각각 377억 원, 2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1.4%대 상승 흐름 240만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또 신고가 다시 경신합니다. 3.69%, 뒷심이 좋네요. 67,40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현대차에도 오늘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 역시 강보합권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하는데 삼성물산 계속해서 14만원대 지켜주는 모습, 포스코도 27만 3천원 선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요. 668.35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70포인트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가 했는데 이내 지키지 못하고 668포인트대로 밀렸고요.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오늘 저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급 주체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 흐름이 수급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많지가 않은데요.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좀 지난주까지 사주다가 오늘 또 외국인이 포지션을 바꾸자마자 코스닥은 흐름이 좀 꺾인 모습이고요. 기관, 개인 사는데 기관은 이제 매수로 역시나 돌아섰습니다. 24억 원 사고 개인은 122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32억 원, 연기금이 29억 원 사고 있습니다. 투시는 30억 원 순매도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메디톡스, CJNM, 로엔까지 전 종목 2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낙폭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19만 7천원 이제 20만원까지 3천원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코미팜도 1%대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슈젤, 바이로메드, 컴투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로메드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6월 26일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 울렸고요. 마감 시장 정리하는 동안에 짚어볼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부분의 이제 가던 종목들이 이제 추가로 휘날레 치듯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지수로서는 이제 최고가가 돌파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일정 정도 차익 매물을 이제 쏟아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보면은 이제 가는 거는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는 이런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역시 경기에 따라서 민감한 종목들이 역시 주가의 흐름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지난 5월 말이죠.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전주까지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지수가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상향 돌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향 돌파할 때는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냐면은 역시 대형주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 3일 정도 급등한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또 한 달간 그리고 2주간 정도 이렇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바로 이번 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쳐질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조정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보다는 나중에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역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 아니면은 일정 정도의 이제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합이 잘 간다 그래도 역시 선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고 역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당분간 더 유효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아마 그렇게 그 대형주 위주의 장세 그리고 앞으로 실적 고전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재료 우리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가던 것이 현재 더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한번 투자를 더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만 봐도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고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되는 종목이다.
장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속보 나가고 있죠. 코스피 2388.66에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장 막판에 332억 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668.36포인트 0.09%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원 60전 내린 113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의 두 종목 에코프로와 우리산업인데요. 각각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61.7%, 40.6%나 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휴젤과 덴티움 종목이고요. 각각 3월 20일, 4월 26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48.7%, 14.3%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삼성전기와 대주전자재료 3월 29일과 6월 15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각각 56.5%, 29.7%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의 삼성전기 조금 더 박남열 부장보다 아흐레 일찍 매수를 했는데요. 3월 20일입니다. 61.9%입니다. 또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는 36.3%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 역시나 삼성 SDS인데요. 매수일이 조금 더 뒤늦었네요. 5월 11일. 하지만 수익률은 23.1%.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NC소프트 지난주에 매수했는데요. 무려 17.4%의 수익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 오르비텍 6월 23일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 14.5%의 수익률입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 삼성 SDS 마찬가지로 5월 26일에 매수했는데 12.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좀 더 자세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휴젤하고 덴티움이 잘 갑니다. 48.7%, 14.3%의 수익률인데 이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앞으로? 우선은 지금 현재 신고가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 우선 그 두 종목 다 보유 관점을 갖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휴젤은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외국인 기간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보유 관점을 갖고 가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어떤 균주 논란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떨어졌던 게 좀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톡스 관련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의심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도 이 보톨리늄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 휴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인 캐피탈 인수에 확보된 현금 같은 경우에도 M&A나 어떤 자회사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젤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한 가시 하나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4일 그리고 기간이 3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휴젤 같은 경우,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면은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 확보한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여타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이 많겠지만은 이 덴티움 같은 경우가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에 비해서 중국형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치과 클리닉 1위 브랜드인 바이오그룹과의 또 2년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덴티움의 실적은 가시화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사업 구조가 임플란트에 치중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덴티움 자체적으로도 매출 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제품 쪽에서의 배제와 그리고 이 제품 믹스 개선으로 좀 고수익성 기조의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다면은 충분히 덴티움의 실적도 올 한 해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휴젤 덴티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공 과장이었고요. 이번 한 주간의 일정들, 투자 그리고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의 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장을 저희는 한번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가볼까요? 오늘도 아마 일반 투자자들께서 매매하기가 엄청 어려운 예.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흐름에서 일단은 장이 가고 있는데 가는 거 위주로 가는데 역시 가는 종목들도 조정을 거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는지 가격 조정을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다면은 어떤 일정 정도의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과정이 연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분야가 나왔을 때 단기 악재로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큰 흐름에서의 나의 종목의 위치를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가는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고 가는 섹터별 그리고 가는 업종별 이런 중심 속에서의 내가 가장 그 대표적인 주도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좋은 거를 투자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맞는데 그렇게 아무리 뭐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사서 물 안 먹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런 걸 한번 몇 종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모든 종목의 PCB나 FPCB 종목이 갔는데 하나 못 간 종목 어떻게 보면 바보 종목 같죠. 그렇지만 주식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그 위치에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간다라는 게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BH라든가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을 사기 어렵고 뭐 코리아서킷도 사기 어렵다 그러시면은 역시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한번 사 두시면은 한 1년간의 흐름이 지금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초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종목 보면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거의 정고점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포착을 한번 해가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역시 또 하나를 더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만 더 예. SK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상승을 이제 마무리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차 상승의 초대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종목 역시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이제 과거에 2015년도에 상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올라가도 그러한 그 가격은 나오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그러니까 꽃이 핀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정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세가 나옵니다. 휴젤이나 메디톡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역시 실적이 받침이 됐을 때 전고점까지 일단은 상승하는 이런 장으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이제 18,000원대 되면 이제 25,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만약에 그것을 돌파했다 그러면 역시 4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1차, 2차, 3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 상승했던 과도 속에서의 어떤 그 25,000원대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면 또 뭐 4만원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큰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잡는다라면 역시 장중에 조정받을 때 기간 조정받고 나서 저점, 저항선을 부딪히는 거, 저점을 높이는 거 이런 관점으로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그 18,25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뭐 5일선이나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한 달간 올라가기 때문에 장중 저점으로서 앞으로도 매수를 계속 하는 게 유효하다. 관점으로 꾸준히 좀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가장 저점이라는 게 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역시 삼성전자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하루라도 먼저 사는 게 제일 저점이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게 제일 고점이다.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누누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이지만 역시 가는 종목은 하루라도 저점에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싸게 산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월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